무리뉴가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장기적 미래를 맡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지난 6번의 출전에서 9골을 넣으며 새 시즌에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토트넘에서 2023년에 만료가 되는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많은 영국 언론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재계약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며,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과 계약이 좀 더 남아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현재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또 손흥민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이 팀의 핵심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클럽이 3년에서 4년, 5년, 6년 적으로 이제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아직은 손흥민과의 계약이 어찌 될지 자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하며, 그냥 손흥민을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단은 어떠한 압력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손흥민이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아마도 손흥민도 조만간 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무리뉴가 직접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5년에 885억을 재계약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을 토트넘의 짠물 주급 체계로 가능할까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고,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짜디짠 토트넘의 주급 체계를 깨고 최고 연봉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를 살펴보면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누비면서 9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정말 놀라운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재계약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무리뉴 감독이 구단 경영진을 향해서 손흥민의 재계약을 신속하게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기존 계약에서 3년을 더 늘리면서 손흥민이 받는 주급은 15만 파운드, 2억 2천만 원에 계약한 손흥민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114억이며, 1위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는 2억 9천만 원으로, 이제 연봉으로 치면은 153억을 받고 있는 케인과 은돔벨레입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연봉을 올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손흥민이 데뷔했던 함부르크 시절에는 연봉이 70만 유로, 9억으로 시작을 했고,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에는 연봉이 300만 유로, 40억까지 연봉이 뛰었습니다. 9억에서 40억까지.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을 했을 때 초반에 계약한 금액은 442만 파운드, 65억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2018년 다시 한번 토트넘과 5년 재계약을 하고서는 728만 파운드, 107억으로 연봉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제 처음에 토트넘 왔을 때랑 다시 한번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을 때는 40억이 연봉이 오른 거예요. 아직 손흥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다른 데일리메일, 풋볼 런던 이런 데서는 손흥민이 주급이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오를 수 있다. 20만 파운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케인과 같은 금액 2억 9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이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하고 있는데,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라는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손흥민이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는 조건에다가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5년간 총액으로 따졌을 때 6천만 파운드, 885억이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라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5년 평균 연봉이 177억이라는 현재 케인과 운돈벨레를 뛰어넘는 금액이기도 하며 토트넘과 영국 축구의 상징인 케인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제 예상이죠, 예상. 지금 뭐 오피셜 아니고 뭐 그렇게 케인을 넘는 연봉을 받는다라는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잉글랜드 내에서는 정말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만약에 이 제안을 정말 받았다. 그리고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감안한다면, 상상해 본다면 토트넘에서 최고 연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 대상자는 짠물 경영으로 유명한 이 레비 회장이고요. 레비 회장은 선수를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구단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손흥민과 계약이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FA로 팀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른 빅클럽들의 영입 제안을 받으면 정말 비싼 가격으로 이적시켜서 이득을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뭐 다른 클럽들보다 유난히 거액을 지급하고 영입하는 선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 셀러리 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 총액 상한제로 이 주급 체계를 운영했고요. 상당히 빡빡하게 또 운영을 했고, 그래서 선수들의 금액 자체가 낮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봉이나 주급이 낮다 보니까 옛날에 로즈가 빡쳐가지고 한번 대들었다가 이꼴 난 거죠. 네. 뭐 케인도 원래 2018년 전까지는 네,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케인과 토트넘이 2024년까지 6년 재계약을 하면서 11만 파운드, 당시 환율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20만 파운드로 파격 인상을 해줬어요. 왜냐면 케인은 연달아 막 득점왕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인이 얼마나 이제 비싼 선수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제 뭐 레비가 알고 있었고, 그때 그 레비 회장과 쟤 누구냐, 레알 마드리드 그 할아버지 누구냐, 갑자기 생각 안 나냐, 그 갈락티코 처음 데려왔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건축업 했던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원래 스페인. 페레즈 회장하고 레비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은 적이 있대요. 실제로. 그냥 이게 뭐 어떤 선수를 사고 팔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려고. 뭐 그쪽 라인들끼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래서 밥 먹는데 페레즈가 쓱 물어보더래요. 케인 요즘 잘하더라. 그 당시 이제 2018년, 2019년 그 당시. 그러니까 잘하더라. 하니까 이제 뭐 근데 뭐 케인 많이 팔면은 얼마 정도에 생각하고 있냐. 페레즈가 쓱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레비가 4천억. 왜 4천억이냐? 왜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냐? 하니까 이제 레비가 3천억은 현 시세. 뭐 네이마르 이적하고 은바페 이적하고 그런 거 봤을 때 3천억은 몸값이라 생각하고 1천억은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살 거면 사야 된다. 우리 팀에서 케인 데려갈 거면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4천억을 불렀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 케인이 토트넘 오래 뛰었고 이 팀의 상징적인 선수다 보니까 뭐 쉽게 팔지 않겠다라는 걸 약간 뭐 비유해서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우리 지금 유튜브에 171분이 보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카카오도 140분이 보고 계신데, 네. 유튜브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했던 게 또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케인에게 20만 파운드로 재계약을 해주면서, 케인도 그 부분에서 만족을 했고, 우리 팀에서 나한테 이 정도? 오케이. 하면서 만족을 했고, 하다 보니까, 케인이 이제 그렇게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케인이 정말 토트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를 이제 대표하는 선수로 점점 더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손흥민과 토비알도 웨이럴트가 두 자릿수 주급으로 올라서면서 주급 체계가 조금 깨지기 시작했고 토트넘이 그 다음에 토트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구단 수익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과연 파격적인 연봉 인상안을 선물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특히나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손흥민에 대해서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처럼 활약하는 선수들의 연봉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맨유의 마샬이 연봉이 아니죠. 주급을 25만 파운드 받습니다. 3억 8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맨시티 아구에로가 23만 파운드, 3억 5천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과 레시포드, 살라가 같은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사실 토트넘이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한편 무리뉴 감독이 직접 언급을 하길 손흥민은 이미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증명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손흥민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급하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구단인 토트넘도 손흥민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고 모두가 손흥민을 좋아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긍정적인 현재 토트넘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고 스포티비의 이성필 기자가 전했습니다. 현재 이 손흥민의 재계약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사도 많지만 해외 기사도 정말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놨던 BBC에서 손흥민을 집중 탐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토트넘 경기 언제인가요? 맞아요. 새벽 5시. 번니 원정. 다음 소식은 무리뉴가 말하길 손흥민이 현재 과소평가받는 건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퀄리티가 과소평가받는 것은 그의 모습이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이지 손흥민은 동료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여기 안에서 있을 때는 활발하고 활달하고 재밌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에게 주목을 더 끈다면 더 많은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인터뷰한 무리뉴가 최근에 손흥민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어쩌면 우리 세계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손흥민은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하고 하지만 평범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사는 선수인데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손흥민처럼 정상의 프로페셔널 같은 선수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약간 비꼬음이 있는 건데 아마도 그가 좀 더 소란을 피워야 할 것 같다. 그래야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주목을 못 받는다.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리우드 겨냥한 거 같지 겨냥한 거 아닌가. 그리우드가 요즘에 정말 시끄럽거든요. 손흥민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생활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선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고치지 않으니까. 요즘에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선수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지금 포덴과 그린우드 이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손흥민이 훨씬 더 잘하는 선수고 유명한 선수가 한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경기 뛸 때 정말 화려한 락스타 같이 경기를 뛰고 멋있게 뛰는데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레버쿠젠의 스타였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현재 9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레버쿠젠 시절이나
토트넘 시절이나 정말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락스타처럼 행동해야 관심 받냐고? 경기 뛸 때 락스타처럼 뛴다란 말이 되게 칭찬인 건데, 저거? 원래 쟤네들은 그 락에 대해서 되게 부심도 많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오아시스만 봐도 인기 쩌니까. 뭐 오아시스는 뭐 영국에서만 인기 있는 거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있지만, 네.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이제 손흥민의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사우스햄튼과 맨유를 상대로 했던 경기. 그 경기에서 정말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감각적인 득점 모습이 나왔었고, 무리뉴도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계약 연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3년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재계약을 놓고 현재 대화 중에 있으며, 무리뉴가 말하기는 손흥민의 재계약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이것보다 더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무리뉴가 이야기했고요. 토트넘도 조만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고, 손흥민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또 무리뉴가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진짜. 뭐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이 손흥민과 케인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듀오가 될 수 있었을까? 응? 물론 이 선수들이 매년 꾸준하게 기대받는 득점, 서로가 이게 연계돼서 넣는 득점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매년 그걸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 선수가 뭘 하는 것일까? 라고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도 막 따져봤는데, 알고 보니까 손흥민이 뭘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었어.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주목을 덜 받았던 것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스스로가 발전시키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비 맞고 있던 건데 쟤들만 몰랐을 뿐이야.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자꾸 막 레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레알 언제 가냐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 설레발 떠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막 봐도 못 본 척하고 했는데, 생각외로 한 2년간 3년간 스탯을 쭉 따져보니까 계속 스탯이 좋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정도였나? 라는 게 이제 현지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